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프레스랩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네, 저희가 다룰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떤 내용이냐? 자, 저희가 다룰 첫 번째 주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을 직접 발표한 것과 내일 있을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앞두고 여러 사안을 두고 정면 돌파를 시사한 건데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갈 기자, 일단 민정수석실 부활 두고서 정치권 반응이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뭐 야당 의견처럼 민심 청취하기 위해서 설치한 건데 정작 야당은 가족 리스크 방어용 아니냐 이렇게 하고 반박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이번 인사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다시 만드는 건 이 민심을 청취하고 국민을 위한 것이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 대통령실 안에선 그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 시민사회 수석이 있습니다. 물론 황상무 전 수석이 회칼 발언 논란으로 공석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현재 이 검찰총장인 이원모 총장보다 연수원 선배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실에서 검찰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인사가 특검 방탄용이 아니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여야의 반응은 어떤지 들어보시죠.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뭐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민정수석실 신설의 모든 초점은 오직 소통입니다. 민심 청취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며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부활시키고 그 자리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를 위한 인사라고 하지만 민심은 핑계거리일 뿐입니다. 검찰 장악력 유지가 고단한 민생과 무슨 상관입니까? 총선 참패 직후부터 간을 보더니 최혜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겁니다. 궁여지책 방탄수석입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한 건 이원석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정정해드리겠고요. 자, 김병민 전 최고위원, 방금 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여러 가지 야당의 목소리 들으셨는데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정면 돌파를 택한 거다라고 저희가 키워드 뽑아봤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내일 있을 기자회견에서 여기에 관련된 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고 대통령의 솔직한 답변들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해질 겁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명품 백에 관한 이 논란이 하나 있고 하나는 도이치모터스를 둘러싸고 있는 이 특검 전국과 사법 리스크의 전국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명품백 관련돼서 과거에 얘기했던 박절하지 못했다라고 했던 표현들이 국민들께 큰 공감들을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 부분을 법적인 문제를 제외한 국민적 눈높이에 맞춘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한 것이고 여사를 둘러싸고 있는 특검 전국들을 야권은 계속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향적으로 어떻게 정면 돌파를 해나갈지에 대한 내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이 발언을 통한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김상일 부대변인 일단은 정면 돌파 똑같은 질문 드리겠는데 하리라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예전에 했던 뭐 이해와 설명의 자리라고 보십니까? 그런 기대를 여러 번 했다가 실망을 한 기억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기대를 하기는 하겠지만 그 기대의 수위가 굉장히 낮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요 정면 돌파를 한다는 건 뭡니까? 공정한 기관에서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면 돌파가 내가 돌파한다라는 게 되는 순간 최고의 권력자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민정수석이 할 일이 아니고 뭐 제가 할 일이다 이런 얘기도 저는 무슨 뜻인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제3의 기관에 맡겨서 국민들의 의혹이 없게 정말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기관에 맡겨서 공정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지극히 상식적인 구체적으로 답변 아닙니까? 구체적인 설명이 안 나왔다. 예. 네. 그래서 뭐 기대는 뭐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죠.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기대는 계속 하겠습니다만 뭐 제가 그렇게 되리라는 기대를 하면서 하는 건 아니라 희망을 섞어서 희망의 기대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에 대한 기대. 뭐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의견이 될 수 있겠는데. 희망이 실망이 절망이 될 수도 있죠. 네, 또. 그렇군요. 김병민 최고 일단 관련해서 예. 그럼 예를 들어 뭐 몇 가지 지금 사안이 쭉 저희 화면에 나왔었는데 일부에서는 뭐 특검 조건부 수용 이런 뭐 정면 돌파가 예.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할까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병 특검에 관련된 얘기에 대한 조건부 수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민적 의혹들이 쌓여가고 있고 이 내용을 언제까지 회피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여론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여권 내 기류도 과거 같지 않고요. 다만 이 공수처 설치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공수처가 만들어졌는데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보고 네.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때 가서 특검을 거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아마 조건부 수용이라 얘기하는 것 네. 같고요. 지난날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특검 정국이라는 것은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한 특검을 만들어서 법안 처리 후 특검이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간의 합의 처리를 전제로 기존에 있었던 민주당이 추천하게 되는 그 부분을 좀 일부 조정할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한 특검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전향적인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예측을 일부 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